자, 오늘 오왕서방 직무역량교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기후 변화에 관해서 개연성이 없는 얘기를 했는데, 자, 오늘도 이제 우주에 관해서 개연성이 없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반트 지역, 동지중해 레반트 지역에 이 어떤 문화권에서는 이 우주를 신이 만들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 인도, 북인도 지역의 베다 신화, 북인도 지역에서 이 베다라는 아주 오래된 경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적인 근거로 삼고 있는 여러 종교들의 근원이 되는, 뭐 힌두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게 직접적인 근원이 아니긴 하지만 이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많은 영향을 줬었던 이 북인도 문화권의 베다 신화에서는 이 태초에는 바다였다. 그 바다에서 이 지구가 생겨났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고, 저 지중해 그리스 지역의 신화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혼돈, 카오스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대제 여신 가이아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과거에는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나름대로 이제 본인들이 바라봤었던 그런 세상관에 이제 기반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지식이 쌓이고 여러 가지 경험이 쌓이면서 사람들이 알게 된 이 우주에 관한 범위가 점점 넓어졌는데, 원시 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글도 없고 어떤 문학도 없고, 이런 시기에 사람들은 우주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이제 대부분 우주를 생각했겠죠?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동그란 땅인지 평평한 땅인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갈 때 뱃머리가 이제 배 아랫부분이 점점 가라앉고, 뱃머리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점점 수평선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건 혹시 둥근 면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지구의 그림자에 의해서 달이 가려지는 모습들, 그 현상을 월식이라고 하죠. 그 월식 현상에 이제 그림자가 둥근 것을 보면서 지구가 둥근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먼 옛날에도 지구가 혹시 둥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 중에서 이제 지혜롭고 용감했던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아니면은 이제 적어도 계산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를 돌이켜보면은 어떤 학자가 과학자 이름을 얘기하면은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니까 이제 내가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예전에 이제 지중해에 있었던 어떤 학자가 어느 순간에 한낮에 우물 한 가운데로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같은 시간에 이 다른 지역에서는 햇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시간에 햇빛이 모든 이제 지역에서 같은 각도로 들어오지 않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햇빛이 들어오는 각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지구의 크기를 대략적으로 계산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에라토스테네스라고 잊어버려도 돼요. 그 에라토스테네스가 이
입사각의 그 차이를 이용해서 그 지역까지 이제 거리를 잰 거죠. 걸어서. 당연히 오차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때 계산했었던 지구의 크기와 실제 지구의 크기가 매우 유사했다고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인류 최초의 지구 크기 측정 기록이라고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은 이제 지식을 점점점 쌓아가면서 세상이 이제 평평하다는 생각에서 점점점 둥글다는 생각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가 보기에는 하늘이 도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중에서 일부 이제 지혜로웠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은 하늘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저 태양을 도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이 돈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천동설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이 돈다는 의미에서 천동설이에요. 그런데 이 천동설에는 몇 가지 설명하기 어려운 별의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행성들이 계절이 지남에 따라서 동쪽으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다시 서쪽으로 움직이다가 다시 동쪽으로 움직이고, 이걸 이제 천문학에서는 행성의 역행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역행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한 그런 천체 운동 과정을 이제 옛날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지구와 태양의 위치를 바꾸면은 굉장히 그림이 단순해지겠다 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식들이 쌓이고, 그 당시에 그때 이제 했을 때 이 유럽 사회는 지금의 이제 교황이래 이제 교회가 지배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과학사는 주로 이제 미국의 역사를 기반으로 한, 미국은 이제 영국의 역사에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영국은 이제 유럽의 역사에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대부분의 과학의 역사는 유럽의 역사, 그러니까 서양 과학사를 기준으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천문학 얘기를 할 때도 서양 과학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시대에도 뭐 유럽권이 아닌 이제 중동 아랍인도권 아니면 동아시아권, 이런 곳에서는 각자 또 나름대로의 뛰어난 과학 그런 지식들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서양 세계의 세계관이 중심이 되는 시대는 산업혁명 이후에 이 서구 유럽 세력이 이제 다른 지역의 세력들을 많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이제 굉장히 이제 힘의 차이가 명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럽의 지식들을 이제 중요하게 배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대한민국은 독립 이후에 이제 일제강점기 이후 해방 이후에 미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국가가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제 미국을 이제 위시한 서방 세계의 지식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제 뭐 북한 정도만 해도 이제 아니면은 뭐 인도권이라든지 우리랑 이제 문화권이 전혀 다른 그런 곳에서는 아주 다른 역사를 배우기도 해요. 뭐 실제로 이제 유명한 징기즈칸 이제 몽골의 정복자죠. 그 칭기즈칸이 이제 몽골 지역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영웅이지만 동유럽권에서는 굉장한 악마 같은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뭐 둘 다 맞는 말이죠. 자기네 나라에서는 영웅인 거고, 그리고 이제 침략받은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악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주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새게 됐는데 이 강의 시간에서는 원래 이렇게 개연성이 없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오가는 시간입니다. 예,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중세 교회가 지배하던 시대에 막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하늘은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닐까?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 아닐까? 실제로 태양이 우주의 중심일까요? 지금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네. 아무튼 이제 사람들이 지식을 쌓아가면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지식들과 충돌하고 그리고 갈등을 겪고 이제 뭐 힘이 없는 과학자들은 이제 피해를 보기도 하면서 그래도 과학자들이 약간 오타쿠 같은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피해를 받으면서도 계속 이 세상의 진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대가 점점 지나면서 이제 어떤 과학자가 이 물체가 서로 끌어당긴다는 것을 알아내게 돼요. 이제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사과를 딱 놓으면은 땅으로 떨어진다. 이게 우리가 중력이라는 법칙을 알고 있죠. 네, 이 사람 워낙 유명하니까 이제 영국에 있는 뉴턴, 네, 그 사람이 이제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발견이 또 이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 천체 운동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과학에서 보면은 케플러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케플러가 이제 행성 운동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 우주가 이제 어떻게 시작했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몇 가지의 도전과 몇 가지의 우연이 겹치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빅뱅 이론이 정립을 하게 됩니다. 이 빅뱅 이론에서 중요한 아이디어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이제 어떤 과학자가 이 우주가 점점점 팽창하는 것 같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면은 어떤 한 이제 점에 모여 있었을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는 관측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제 저명한 과학자가 이제 라디오에서 그러면은 너는 이 우주가 빅뱅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거냐? 라는 이제 큰 폭발로 시작했다라는 것이냐라는 이제 비아냥을 하기 위해서 빅뱅이라는 말이 만들어졌는데 굉장히 절묘한 말을 이제 만들어냈죠. 그 빅뱅이 지금의 빅뱅 이론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떠한 증거들이 발견이 됐나? 여기서 적색편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적색편이가 무엇이냐? 어떠한 물체가 파동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때, 파동이라는 것은 이제 진동이 있는 이제 어떤 밀한 진동과 이제 듬성한 진동 이런 게 이제 교차하는 것들, 파도 같은 것이나 아니면 이제 레이저파 같은 것이나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 상상이 가시죠? 그 이제 파동을 발산하는 물체가 있을 때 소리도 파동이고 빛도 파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색 편의를 가장 이제 많이 설명하는 것 중에서 이제 도플러 효과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앰뷸런스가 지나갈 때 가까이 올 때는 소리가 굉장히 높은 소리가 나고 멀어질 때는 낮은 소리가 난다. 이게 가까이 올 때는 이제 파원이 나에게 오면서 파장끼리의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더 높은 소리가 들리는 거고 멀어질 때는 파원이 나에게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파장이 길어지면서 낮은 소리가 나고 있다. 이게 이제 도플러 효과인데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도 가까워지고 있는 빛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푸른 빛이 보이고 멀어지고 있는 빛은 더 붉은 계열의 빛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제 관측하는 빛은 이제 가시광선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이제 파장이 짧은 빛이 푸른 계열의 빛이고 파장이 긴 빛이 붉은 계열의 빛이기 때문에 파장이 길어지는 현상을 적색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우주를 관측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천체들이 타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멀리 있는 천체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풍선에다가 여러 가지 점들을 찍고 그 풍선을 하고 불면은 그 풍선에 있는 점들끼리 서로 멀어지겠죠. 어떤 공간이 팽창을 하고 있을 때 먼 곳은 더 빨리 멀어질 것이고 이제 가까운 곳도 조금씩 멀어지겠죠.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네. 그러면 실제로 이렇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제 과학계에서는 항상 이 수학적인 증명과 반박하기 어려운 관측 증거 이것들을 가지고 항상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어떤 그렇다면 이제 또 이제 새로운 지금 이제 우리가 빅뱅 이론을 다 알잖아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네.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어떤 반박하기 어려운 증거, 이 증거가 나와야겠죠. 바로 그 증거가 어떠한 우연에 의해서 탄생을 합니다. 이제 어떤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굉장히 큰 안테나로 관측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떤 순간에 노이즈가 이제 잡혔어요. 노이즈라는 것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그런 일종의 잡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잡음이 계속 발견되니까 막 레이더에 비둘기를 쫓아내기도 하고 똥을 치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비둘기를 다 죽여버리기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노이즈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노이즈가 어떤 방향으로 레이더를 잡아도 그 노이즈가 사라지지 않아가지고 이게 뭘까 하다가 그 과학자들이 우연히 어떤 논문을 보게 됩니다. 이 우주는 팽창하고 있고 이 우주가 팽창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굉장히 압축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때는 굉장히 뜨거웠을 것이며 그 열 에너지의 흔적이 우주 곳곳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것을 찾아낸다면 우리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논문을 보게 됐는데 곰곰이 보니까 본인들이 보는 그 잡음이 그 옛날에 우주가 팽창했을 때에 우주가 작았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의 열 에너지의 흔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그 논문을 작성한 팀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전화를 하고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이게 맞구나 라고 해가지고 그 두 팀이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이 빅뱅 이론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 이제 논문을 제기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길고 지루했었던 이 우주의 빅뱅 이론에 관한 이제 싸움이 거의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 빅뱅 이론 싸움을 할 때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도 이 빅뱅 이론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 우주는 원래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빅뱅 이론을 주장한 과학자들을 엄청나게 비난을 했었습니다. 네, 과학계에서 아인슈타인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그 업적은 실로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러한 사람조차도 사실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았던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지구는 평평하다, 이 지구가 평평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득하려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과정으로 나사에서 외계인을 발견했는데 숨겨놨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은 사실 굉장히 혹할 수 있잖아요. 화성에 외계인이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UFO가 있다는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 이제 사진들, 뭐 외계인 뭐 사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TV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UFO를 발견했다라는 그런 가십거리를 본 적 있나요? 아마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죠?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항상 영상을 찍고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점에서 UFO가 나타났다면은 그게 교차 검증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최근에 이 스페인 포르투갈 지역에 굉장히 멋진 별똥별이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 별똥별 영상이 실시간으로 여기저기 많은 SNS에 업로드가 된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과학에 있어서 이 반박할 수 없는 관측 증거, 그리고 완벽한 수학적인 증명, 이러한 싸움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감동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드디어 오늘 강의가 끝났습니다. 길고 개연성이 없었던 강의 감사합니다.